뭐랄까,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을 해도 뭐 하도급 업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뭔가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기술 분야가 특히 이제 외주화가 많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주업체 소속이고 발주처는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력 당연히 뭐 자격증 땄다고 해서 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건 숙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막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40대부터 60대 분들이 정말 자격증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되게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망한 자격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많다고 다다익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유망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쓰임이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격증 10개를 취득을 하신 이 작가님께서 봤을 때 50대, 60대이신 분들이 40대 포함해서 40대 후반 포함해서 유망 자격증을 어떤 거를 좀 따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장점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된다. 5가지를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해당 분야가 쇠퇴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사양 산업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쇠퇴기에 있다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망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 이제 수요가 현재도 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좀 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몸값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것도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희소성이 있으면 좀 이제 몸값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흔한 자격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이렇게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희소성 관련해서 그 작가님도 지금 10개 자격증 중에 좀 쉽게 딸 수 있었던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면? 제 기준에서는 이제 컴퓨터 쪽이 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전기 쪽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상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전기가 이제 공부할 양도 많고 좀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득하기도 힘든 진입 장벽이 있는 것들이 희소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편화된 기술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현장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써오던 기술들이 있어요. 구기술들. 그런 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 여러 분야에서 이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 쓰였다는 건 앞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좀 보편화된 기술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화됐다는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좁은 분야에서 쓰이는 것들. 그리고 약간 한시적으로 쓰이는 것들, 뭐 이렇게 약간 흐름을 타고 유행을 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약간 뭐 이제 유행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보편화된 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는 그 기반 기술들 있잖아요. 말씀드린 전기, 통신, 뭐 가스, 이런 건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AI하고 로봇에 대체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술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뭐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설마 이 분야까지는 못 오겠지 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AI나 로봇이 다 침투해서 인간의 일을 막 대체해 나가고 있으니까 대체되지 않을 만한 분야를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의 상황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기술이 뭐 경쟁력이 있고 희소성도 있고 좋고 뭐 이제 하지만 그게 이제 나의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이제 맞아야지만 내가 그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내가 그것을 이제 그 도전할 만한 부분인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신중하고 좀 꼼꼼하고 뭐 이런 성격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가 좀 어울릴까요? 요 책, 작가님이 쓰신 책, 40대에 기술 배워서 70대까지 은퇴 걱정 없이 살기, 요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이 책에도 성격 유형별로 이렇게 쭉, 어떤 분야가 좀 괜찮은지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기술 쪽에서는 이제 공사 업무 중에서 이제 공사 사무직들이 있어요. 이제 공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사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계를 한다든가 견적을 낸다든가 뭐 이제 자재 관리나 안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토해야 될 이 5가지 이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딱 2가지만 뽑는다. 뭐가 있을까요? 유명하다. 이건 정말 작가님이 10개의 국가 자격증을 따면서 경험하고 또 현재 그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계속 이제 또 듣는 얘기도 있고 또 관찰을 하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2가지만 딱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자격증. 일단 저는 이제 전기하고 소방을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구직 사이트에서 뭐 전기, 소방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기나 소방 쪽으로 일자리가 많다라는 이런 그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그렇게 많이 아직 공고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수요가 이제 꾸준하다. 뭐 그런 좀 그래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쪽을 좀 더 주목을 하는데 이제 그 전국에 이제 거주하는 이제 가구 중에서 이건 자료를 본 건데 2019년에 이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이제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K아파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등록된 아파트들 가운데 이제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8,810개 단지가 있고 수도권에는 7,629개 단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생활 방식이 그쪽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아파트에서 꼭 선임해야 되는 기술자가 2명이 있어요. 그게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소방안전관리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그런 전기, 소방 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나 소방 기술자들에게 이런 아파트, 이게 많은 아파트가 이제 다 우리의 잠재적인 일자리다. 소방안전관리사가 어떻게 배우기도 좋고 써먹기 좋은 기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것도 약간 이제 전기랑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제 여기도 채용 공고 이게 나온 거 보면 이게 구직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소방 쪽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소방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뭐 아파트, 뭐 병원, 공장 뭐 이런 데 있고 큰 대형 건물들 이런 데 이제 소방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뭔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에 이제 큰 건물 같은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그 어떤 그 소방 훈련이나 교육 이런 거 실시하고 소방 시설물들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거든요. 근데 그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 의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화재가 안 나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뭐 여러 대형 건물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등급이 1급, 2급, 3급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이건 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게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 1, 2, 3급 있고 그 위에 또 특급이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해서 건물의 규모, 뭐 면적, 높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1급, 2급 정도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급은 좀 너무 이제 경력을 직접 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바로 특급을 하기는 좀 어렵고 1, 2급 정도를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고 3급은 약간 좀 이게 등급이 제일 낮다 보니까 이거 소방안전관리자 3급만 가지고 취업 시장에 나가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최소 1, 2급을 좀 이제 하시라는 거고 3급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대행업체 그 사무직 여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심심찮게 취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경쟁력은 조금 이제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50대,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이 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3급을 네. 따야 2급을 딸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아닙니다. 2급 도전할 수 있나요? 1, 2, 3급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시험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 취득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건 뭐냐면 소방안전원에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교육을 10일 동안 80시간 해야 되고 2급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4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 70점 이상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등급이 바로 이제 부여가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조금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소방안전관리자 이제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으면서 전기 쪽도 같이 있으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만 가진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전기 쪽도 같이 겸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이 처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은 네.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순서를 좀 경험 있는 분들이 네. 자격증을 취득한 네. 분들이 네. 순서를 좀 이렇게 정해주면 그거부터 네. 좀 먼저 찾아보고 네.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전기도 모르고 소방도 잘 모르고 하는 분이 어떤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면 좀 좋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본 거에 따르면 전기 쪽을 먼저 하게 되면 일단은 취직하기는 그게 제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기에다가 소방까지 겸하면 그거는 더 이제 확실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제 전기는 이제 성격이나 자기 이제 환경이나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전기를 1순위로 뽑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카페에서 보셨지만 작가님도 네.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눈높이를 막 엄청 높게 가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전기, 소방 겸하는 거. 전기만 있어도 물론 괜찮고 소방만 있으면 약간 약하긴 한데 소방도 괜찮고 근데 소방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게 이제 지금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고 법도 강화될 것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소방 쪽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격증과 관련된 영상을 좀 예전에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댓글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랄까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을 해도 하도급 업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뭔가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럴까요? 현장은? 기술 분야에서 협력업체 계약직 이런 얘기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분야가 특히 이제 외주화가 많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주업체 소속이고 발주처는 따로 있고 그런 게 이제 실제 이제 기술 분야의 어떤 이제 오래된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주업체, 하청업체 이런 데 소속돼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력 당연히 자격증 땄다고 해서
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건 숙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막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급여라든가 처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먼저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기간도 투자지만 뭐 경력 쌓는 부분 기간도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갈 수 있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경력부터 쌓으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이게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 월급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경력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한 단계 좀 높은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1, 2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좀 접근을 해야 이렇게 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이제 주변에 이제 인맥이나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관련 좀 유사한 분야에 있었으면 사람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전혀 아니고 내가 완전 무관한 분야에서 있었다. 또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채용 공고라든가 아니면 그 알선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전기박사라는 카페나 아니면은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기박사 카페가 이제 그 회원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도 구인구직이라는 저희가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인구직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현장별로, 직무별로 또 다 따로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디 뭐 사람 필요합니다 올리면 다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전기공사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전기공사 협회에도 거기 들어가면 게시판에 구인구직 이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전기 업체들에서 사람 필요한 거 이렇게 막 올려놔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그거 보고 지원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제 고용 지원 센터라든가 그런 데 이용해서도 이제 지원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원초적으로 이제 구직 사이트 있잖아요. 잡코리아 뭐 사람이 이런 데서 보고, 거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데 보고 지원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뭐 이력서 뭐 소위 말해서 몇십 건 쓰는 거는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고 보시고 나하고 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내고 거기서 이제 먼저 보러 와라 그러면 무조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용 공고에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력서 쓸 때 저는 뭐 150만 원도 받고라도 채용해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해서라도 처음에는 가야 된다.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렇죠. 까지 할 필요 없나요? 그게 너무 터무니없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범위 안에서 좀 눈높이를 좀 낮추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전기나 이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없어도 이제 그 아예 초짜여도 어느 정도 이제 자격증만으로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거든요. 이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까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는 이제 기술자를 이제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하나 그냥 머릿수 하나 채우려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